예,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의 송경 선임 기자입니다. 어, 위키트리가 정동으로 새로 이사를 와가지고 오늘 방송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민 선생 새로 스튜디오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늑하고 좋은데요. 아, 그런가요? 사실은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저기 배재고등학교 나와갔고요. 네, 요 근처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네, 떡볶이도 사 먹고 네. 그러던 곳입니다, 사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익숙한 곳이군요. 네, 네, 오늘 주제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이렇게 네, 좀 그 힘든 사연이 있으신 분들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소개해 네, 드릴까요? 예. 그러시도록 하죠. 네. 저는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모님 둘 다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암이 발견된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3년 전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셨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평생 너무나 정결하게 살아오셨는데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잘 극복을 해내셨어요. 그런데 1년 전 아버지가 폐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숨이 차서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머니보다 훨씬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암이 뼈에 전이가 되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어머니가 암이 재발을 하였습니다. 겨드랑이에 몽우리가 잡혔는데 재발을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검사를 하니까 이미 여러 곳에서 전이가 된 상태였어요. 아버지 간병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는 정기 검사를 받고 자기 몸을 챙기지도 못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을 너무 서운해 하셨습니다. 1년 사이에 부모님은 다 잃고 나니까 살아서 무엇을 하나 하면서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실감이 너무 커요. 이런 네,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네, 그 부모님이 한 분도 아니고 무려 두 분 다 돌아가신 분의 사연입니다. 네, 제가 이런 사연을 겪더라도 굉장히 좌절감이나 상실감이 네, 클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을 보시니까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 사실은 이게 인간이 저희가 논리적으로는 다 압니다, 사람이. 네, 언젠가 우리가 죽는다는 거를. 네, 안 죽을 수 없다는 논리적으로는 알지요. 네, 근데 사람은 하루하루를 갖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예, 인간은 하루하루를 갖다 그게 이제 인생의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네, 이제 사람이 어떤 너무 많은 죽음을 한꺼번에 접하다가 보면은 네, 그 다음에는 그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냥 어쩌다 한번 뭐 아시는 분 장례식 가고 뭐 이랬을 때는 네, 먼 사람일 때는 네, 어떤 삶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예, 없어져 버리면서 그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 언젠가 다 죽는 거야. 네,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게 헛돼. 죽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지나칠 정도로 합리적인 생각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근데 그걸 저희가 그 생각이 안 넘어가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네. 결국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가 하면은 이제 사람이 처음 죽는 걸 알 때가 한 7살 때쯤이라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전에는 너 어머니 돌아가셨어. 뭐 서너 살짜리한테 그래도 언젠가 오겠지요. 뭐 이러는데 네. 7살 때가 되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안다 그럽니다. 여섯 네. 일곱 살, 여섯 네. 살에서 8살. 그러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게 되면은 두렵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잘 깨는 애들도 있고 예. 또 그때 애들이 그 귀신 유령 얘기 좋아하잖아요. 네. 그게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네. 유난히 7살에서 9살짜리 애들이 좋아하는 공상과학 만화 같은 거 보다가 보면은요. 네. 꼭 죽음이라는 소재가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 만화에도 그런 게 등장을 하군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디지몽 유행했었잖아요. 네. 뭐 죽고 살고 계속 그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애들 많아도 뭐 주인공이 죽느냐 사느냐.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삶의 그런 부분들이 잃은 거지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래서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시고 한 2달 정도 예를 들어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오고 네. 자꾸 보고 싶고 그냥 나도 뭐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죽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2달까지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네. 2달에서 3달. 2달이요. 네. 네, 근데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 지나면 2-3달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49제를 드리는 게 합리적인 심기에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49일이 지나면 이제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단계. 그 네, 49일. 거기에서 49제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네. 모르겠는데 예. 딱 2달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교과서에도 2달 내외라고 되어 있고 49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시간이 이 상처를 극복해주고 또 삶의 희망을 지켜줍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1년에 2번 돌아가시게 되시면요. 그게 지나갈 때쯤 돼서 네. 또 비슷한 일이 2-3달 뒤에 있게 되니까 기간이 엄청 길어지겠네요. 엄청 길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잠도 안 오고 몸무게도 줄고 죽고 싶은 생각도 줄고 의욕도 없고 전형적인 증상이 다 있으면은 네. 일단 이제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또 꼭 굳이 우울증 치료가 아니더라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네.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생활이란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네. 한 발짝 한 발짝 물러나다가 보면은 나중에 진짜 주위에 이렇게 연락도 끊고 뭣도 하다가 보고 뭐 일도 그만두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현재보다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우울을 극복해 보자는 것보다도 네. 현재 갖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 나의 사회적 유대감, 네. 나의 어떤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을 갖다 꿋꿋이 이제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한 발 한 발 벗어나서 한 발 한 발 뭐 이것도 귀찮아, 저것도 너무 싫어, 저것도 힘들어 해서 옷을 하나하나 벗다 보면은 더 알몸이 되듯이요. 네. 이 죽음에 대한 그 고민 상담이 나와서 제가 드는 생각인데 그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시사적인 얘기인데요. 네. 네. 그 얼마 전에 그 한진중공업에서 최강서 씨라고 노조 간부분이 한번 모금에 숨진 적이 있습니다. 네. 예, 뭐 저기 언론 보도나 신문에 보셨으면 저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네.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네. 뭐 같은 직장은 아니지만 노동운동을 함께하는 현대중공업 그 노조 조합원이 따라서 그 자살을 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었는데요. 세상에. 예, 그분이 이제 죽기 전에 남긴 말도 이렇게 그 동지들이 이게 죽어가는데 내가 지켜주지 못하고 내가 힘이 돼주지 못해가지고 내가 무력함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 유서로 남긴 거를 좀 봤는데요. 이런 사연들도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그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최근 많이 자살한 사건이 이어지니까 이분도 상실감이 너무 큰 나머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자살을 하시는 분이 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아무런 네. 아무런 신호도 없이 그런 분들도 있지만 네. 대체적으로는 그 전에 네.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네. 사는 게 허무해.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너무 그냥 하는 얘기라니 하고 지나치면 안 되고요. 네. 또 처음부터 굉장히 한 번의 자살을 시도해서 성공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옛날에 은행장 하시던 분이셨는데요. 네. 외환위기 있은 다음에 이제 수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약을 갖다 했든가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응급실 입원하라 그랬어요. 음. 사소하지만 자살 시도였으니까 가족들이 괜찮다고 네. 집으로 가는데 이제 그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아. 비슷하게 이게 쇼인 것처럼 보이든 네. 뭐든지 간에 아주 사소하게 뭐 손목을 긋는 게 됐든지 네.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끈을 해서 뭐 목을 맬까 말까 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됐든지 네. 아니면 뭐 죽고 싶어하고 아파트에 올라갔다가 예. 그래도 너희 때문에 살아야지 하고 내려오든지
그 모든 자살 시도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은 1차 시도, 또 2차 시도 네. 그다음에 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강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네. 일반적으로 가장 한 번에 네. 자살을 갖다 해서 성공이라 그러면 안 되지만 비극적인 결과가 많이 나는 경우는 40대 남자인데 아, 네. 술 많이 마시고 네. 그리고 저희는 이 자살한다 그러면 평소에 얌전한 사람이 자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굉장히 격하고 충동적인 사람. 순간적인 감정을 좀 이기지 못한 분. 네네네. 네. 그런 분들은 자살의 확률이 높은데 의외로 그런 분들의 자살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위에서는 경시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평소에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왜 자살했을까 이런. 네, 왜냐하면 저렇게 활달하고 액티브하고 아, 예. 막 화도 잘 내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자살할 리가 없다 그러는데 통계를 네. 내보다가 보면은 40대 남자애 네. 충동적이고 네. 술 많이 마시고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자살하시는 분들을 보다 보면은 피해자가 그런 얘기,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술 마시던 사람이 예. 왜 오늘 자살을 하냐고. 네.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 판단력도 잃고 이제 그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술을 말씀하신 게 그 순간에 되게 판단력을 잃기 때문에 또 그 네네. 순간의 감정 네. 통제를 못한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자살할 용기가 생기는 거지요. 절망에 휩싸여. 술을 먹으면 또 겁이 없어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중에 한 3분지 2에서 4분지 3은 그 당시에 자살을 하기 위해 술을 먹었건 네. 어떤 2, 3일, 3, 4일 안에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 경험이 있습니다. 네. 6, 70%가. 술이 참 무섭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이제 최영희 선생님이 소개해 네. 주시죠. 네. 저는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원래부터 친한 친구인데 음식점으로 사업을 꽤 크게 하던 친구였어요. 이번에 새로 파스타 프랜차이즈를 열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사업체가 많아서 저한테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친구만 믿고 바지 사장이 되었어요. 돈도 또박또박 들어오고 제가 출근을 하면 종업원들이 사장님이라고 이름도 불러주고 너무 네.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카드 대금이 납부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예. 친구가 제 명의로 발부를 받고 식당 결제에 사용하던 카드였거든요. 네. 친구한테 전화를 거니까 전화를 받지 않아요. 급히 돈을 마련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카드사에서 줄줄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친구가 제 명의로 10개가 넘게 카드를 만들고 다 카드론 대출을 받은 거예요. 네. 친구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사무실로 가니까 텅 비어 있더군요. 네. 식당은 차 있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 사무실은 다 비어 있었나 봐요. 네. 거래처 결제 대금, 은행빚 모두 다 제가 준 인감을 가지고 제 앞으로 돌려놓고 친구가 튀어버린 것입니다. 네. 저는 쫄지에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되었지요. 친구가 중국으로 튀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튀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필리핀으로 가서 찾아보기도 했답니다. 네. 친구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어준다면서 막판에 10군데가 넘는 곳에서 가맹비만 받고 튀었는데요. 네. 피해자들이 저도 사기에 동참했다면서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만약에 사기꾼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된다면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죠. 이분 사연도 참 낙하겠습니다. 본의 네. 아니게 다른 분도 아니고 친구한테 사기를 당한 분인데요. 네. 이거 믿었던 사람한테 네. 사기를 당한다는 게 참 네. 보통 억울함이 아닌데요. 예. 네, 이게 배신감이 일단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영향을 많이 이제 주게 되는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이렇게 배신감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바보처럼 생각이 그렇죠. 되고 네. 그 친구의 어떤 우정과 그런 마음이 전부 다 이제 칼이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두 번째는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수십억의 빚이라고 하는 돈이 그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되죠. 네. 근데 사실 돈만 있다 그러면은 조금 이 배신감만 벗어나게 되면 또 판단하게 되시거든요. 네. 어차피 뭐 그냥 개인회생 네. 신청하면 되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문제는 이제 본인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 두려움에 믹스되다가 보니까 네.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기에 또 이제 감옥에 갈 위기까지. 근데 의외로 환자분들 꼭 이 사연 주신 분뿐이 아니라요. 네. 외래 찾아오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네. 요새 너무 경기가 안 좋다가 보니까 다들 이렇게 돈은 없고 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막 바지 사장도 하고 명의도 빌려주고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예. 저 아는 의사 선생님도 그 이제 사무장 병원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이제 예. 병원은 의사만 차릴 수 있습니다 원래. 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차릴 수 있고 의사가 차리지 않을 때는 이제 의료법인이란 걸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네. 의료법인 허가받기가 힘드니까 이제 네. 일반인 사무장들이 네.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명의를 월급 많이 줄 테니까 당신 명의로 병의를 하자 그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병원을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모르는데 어떤 사무장은 음. 애초부터 의사한테 다 덮어 씌울 생각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막 허위 청구, 불법 청구도 많고요. 네. 그건 나중에 이제 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하면 과징금이 몇십억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심사평가원에 얘기합니다. 사실대로 하면 네. 저는요 그냥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음. 그렇게 되면은 과징금이 더 커집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있는데요. 네. 그럼 개원한 시초부터 불법 개원이었네. 네. 그래서 전부 다 하게 되죠. 예. 근데 그런 경우 보다가 보면 참 의사들이 똑똑하다고 하고 네. 남들이 생각하게 되면 그런데도 막 자살을 시도하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사님. 일단 결국은 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문제는 물론 친구에 대한 배신감도 한 부분 있고 감옥에 갈지는 못한 두려움도 한 부분 있지만 가장 커다란 문제는 돈의 문제거든요. 돈의 네. 문제.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목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목숨을 누구한테 내가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100억을 주고 목숨을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소중한 게 아직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목숨이. 네. 1000억, 1조보다도 더 소중한 게 목숨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거를 버리면 안 되지요. 그렇죠. 중요하죠. 네. 소중하고요. 그리고 네. 또 돈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언젠가 다 해결이 되고요. 네. 또 본인이 이렇게 잘 입증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지금은 아마 이분이 절망에 빠져 있어서 네. 뭐든지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사람이 좀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생각도 좀 편중된다. 그런 네. 얘기를 얼마 전에 하셨던 네.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다가 보니까 감옥에 가게 될 것 같다는 게 옆에서 볼 땐 가능성이 떨어지더라도 네. 본인은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피해자한테 이분이 가서 실제로 이 피해자인 분들한테 가서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면 저같이 잘 됩니다라고 막 얘기하거나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은 네. 그럴 가능성은 떨어지고요. 아주 좀 더 이렇게 본인의 생각이 절망이어서 이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해서 좀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네. 또 너무 불안하고 그러면 약물 치료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술은 꼭 끊으셔야 됩니다. 혹시 드시고 계시면.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최병희 선생님과 그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이런 주제로 저희가 고민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소셜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도 혹시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면 중간에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저기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세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딸아이 한 명을 둔 주부입니다. 저는 외도를 일삼는 남편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외박이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제가 알까봐 신경도 쓰고 조심도 했어요. 그런데 룸살롱 안마 실수에 가서 카드로 긁고 그것을 제가 안 보나 버젓이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접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는데 여자로서 진짜 자존심 상하고 더럽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를 바라면서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확인했는데 닭살이 돋는 애정 문자를 여자와 주고받고 있더군요. 그동안 직업적으로 술 마시고 몸을 파는 여자들과 관계를 가지는 것에 사랑이 없는 별 의미 없는 만남이라고 생각하면서 참았는데 그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남편을 죽여버리고 저도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관계인지 남편에게 따질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용당한
세월이 원망스러워 이혼도 못하겠어요.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 시청자 사연 하나가 들어와서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 PY1304님께서 죽고 싶을 때는 여행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혼자 가는 여행도 괜찮을까요? 예, 물어봐 주셨습니다. 예. 이제 제 생각에는 여행 자체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일상과 상황이 네.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네. 여행을 가게 되면은 현재 일상이 아닌 다른 생활을 갖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은 틀림없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혼자 가는 여행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단 우리 선생님이 네. 사연을 보내주신 선생님이 지난 두세 달 사이에 네. 자살을 시도하셨거나 네. 자살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 그러면은 네. 혼자 가서 여행에 뭐 밤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경치 좋은 곳에서 자살을 시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막연한 생각은 이때 아주 구체적이고 심각한 자살에 대한 의사나 네. 자살에 대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여행을 권하고 싶고요. 네. 그러나 만약에 현재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매일 죽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심각하고 구체적인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혼자 가는 여행보다는 네. 누군가 함께하는 여행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위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함께 가는 여행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예, 세 번째 사연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는데요. 요 얘기도 한번 전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남자 여자는 섹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도 좀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남자는 보니까. 그냥 내가 널 사랑하는데 딴 여자랑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냥 그렇게 약하게 생각하고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여자는 한번 섹스를 하게 되면은 네. 그 섹스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커요. 네. 요새는 이제 피임이 있지만 피임이 없었을 때는 네. 섹스를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9개월을 갖다 아이를 갖다 이렇게 뱃속에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도 가끔 산부인과에서 아이 낳다가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네. 옛날에는 아이 낳고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그 한 번의 관계에 투하되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거의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유인원 중에서 네. 남자가 얼마나 그 고릴라, 침팬지, 네. 인간 중에 누가 제일 섹스를 많이 하고 난교를 하느냐는 그 섹스를 갖다 많이 하느냐 그 여러 사람과 하느냐는 예. 고환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럽니다. 그렇군요. 아주 고릴라가 제일 작고요. 네. 덩치는 커다란데 고환은 제일 작습니다. 네. 침팬지는 덩치는 조그만데 고환은 제일 크고요. 네. 인간은 고릴라, 침팬지의 중간 정도의 고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생물학이 다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문명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또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과 배려가 있으면서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네. 남편분은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분이 바뀔 가능성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남편분한테 이렇게 뭐 말로 이렇게 막 하고 부탁하고 도리를 호소해서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남편분을 바뀌기 위해서는 뭐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든 네. 아니면은 이혼을 이렇게 요구하고 네. 이런 경우에는 남편의 귀책 사유가 많으니까요. 예. 사실은 그게 남편을 바뀔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저는 이분의 말씀 중에 제가 환자분들한테 너무 많이 듣는데 이 얘기가 참 이게 사람을 막아버립니다. 그동안 이용당한 세월이 원망스러워. 이혼도 못 하겠어요. 네. 억울하거든요. 네. 그걸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예. 본인을 이렇게 물론 이혼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혼하게 되면은 이제 뭐 직장이 없으시다 그러면 생활도 힘들고 예. 또 우리나라 남자들이 위자료 양육비도 잘 안 준대요. 어렵긴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자신의 목숨이지 않겠습니까? 네.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관계를 계속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군다나 남편이 죽여버리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생각나는 엄청난 효과와 아이를 네. 생각했을 때 저는 좀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관계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관계에서 빠져나온다는 건 이혼을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네. 좀 별거라도 네. 하고 네.
또 본인이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일도 할 수 있고 못도 할 수 있을 때 네. 자신감이 생기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면은 이 남편과 이혼하고 관계를 종결시키고 싶은데 내 무능력해서 종결도 못 시키는 게 더 절망감을 일으키면서 네. 다 죽여버리고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용당한 세월이 아까워서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네.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연으로 저희가 얘기 나눠봤는데요. 미처 선생님께서 오늘 방송에서 말씀하시지 못하신 내용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번 사연을 할 때 하나 얘기 못한 게 있습니다. 예. 이제 3번 사연은 굉장히 분노에 차 있는 사연인데요. 인간이 분노하게 되면은 일종의 복수의 차원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본능이 있다 그럽니다. 네. 나 한번 자살하면 너 괴로울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예. 금세 잊어먹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노, 남에 대한 분노 때문에 세상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까 저희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희 노동자분들도 예. 결국은 그릇된 세상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노 때문에 자살하지 마십시오. 분노 때문에 자살하게 되면은 그거는 당신들을 분노하게 하는 한들을 갖다 더 눈앞에 당신이 안 보이게 해서 더 편하게 해줄 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소셜 방송 새로운 소셜 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앞으로 소셜 방송에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오늘 방송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